오늘은 집에서도 혼자서도 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이병작 훈련 같이 해볼 건데요. 영작하면 손으로 쓰는 거를 뜻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 영작한다는 건 천천히 그 문장 구조에 맞게 또 문법에 맞게 입으로 만들어 보면서 내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걸 의미해요. 저와 함께 일상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는 또 한국어로도 많이 쓰는 그런 말들을 이병작하면서 바꿔보는 훈련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영어 문장의 원리가 저절로 체득되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새해가 밝았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잡아봤어요. Happy New Year 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좀 굉장히 관용적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볼 거예요. 그냥 Happy New Year 이거 아니고 새해가 밝았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거는 또 영어로 물론 Happy New Year 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복 이게 약간 운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여러분들의 빙의가 돼서 약간 이렇게 쓰지 않으실까 한번 적어보면 왠지 새해가 밝았으니까 뭔가 bright 이런 밝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새해가 밝은 건 결국 새해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the new year come을 쓰는데 그냥 come만 쓰지 않고 the new year has come 이렇게 has로 말을 해야 돼요. The new year has come. 이게 정답인데요. 여러분, have pp 시제인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은 좀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have의 뜻이 뭐죠, 여러분? have의 뜻이 뭐죠? have의 뜻이 가지고 있다잖아요. 가지고 있다인데 이게 막 전에 생긴 일을 굳이 꺼내와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써요. 그래서 새해가 온 건 딱 12시 0분, 0시 0분 그때 오죠. 그때 딱 새해가 밝은 거죠. 그리고 1월 1일이나 1월 2일 또 1월 동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해가 온 일이 있어요. come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새해가 왔다가 아니라 새해가 온 일이 있어. has 이게 가지다. 결국 가지고 있다. 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다. 새해가 밝은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the new year has come 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the new year has arrived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새해가 도착했어. 아니면 the new year has started 시작했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 the new year is here 새해가 여기 있다. The new year is here.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새해가 왔다, 여기 있다처럼 표현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할 때 I hope you have good luck this year.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의 말을 할 때 I hope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I hope 나는 원해 그 다음에 문장을 또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that 같은 이제 저는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고 You have good luck. 너가 좋은 운을 갖기를 this year. 이 해, 결국 올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 3번 같이 말해볼게요. 3번 말해보면 완전히 딱 입에 익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만 3번 말해볼게요. 같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반드시 입으로 3번 말해야 돼요. 새해가 밝았어. 영어로 뭐예요? The new year has come. 한 번 더. The new year has come. 한 번 더. The new year has come. 새해가 밝았어가 영어로 뭐예요? The new year has come. 요거 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오늘 밖이 꽤 추워. 이건 정말 새해가 밝아서 1월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1, 2월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3월에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밖이 꽤 추워.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국말 최근에 쓴 적 있지 않나요? 요즘에 겨울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올 겨울이 초반에 좀 엄청 춥다가 그 다음엔 좀 따뜻하다가 그래서 올 겨울 별로 안 춥나 싶었는데 또 꽤 춥더라고요. 오늘 밖이 꽤 추워.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약간 뭐라고 하지? 이렇게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두 번째 문장은 그래도 좀 적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날씨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춥다가 영어로 뭐예요? cold. 날씨 얘기할 때 it's cold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추워가 아니라 꽤 추워라고 말할 때 일단 정말 추워라고 하고 싶으면 it's very cold, it's really cold 이렇게 그냥 강조하는 말 하면 돼요. 그런데 꽤 추워라고 할 땐 pretty라는 단어를 써요. It's pretty cold. 그리고 pretty cold 이게 very, really보다 좀 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pretty의 뜻이 뭐죠, 여러분? 예쁜이잖아요. 그런데 왜 맞아, 귀여워, pretty, she's pretty, 귀여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쁜 이런 뜻이죠. 그런데 꽤라는 뜻도 돼요.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약간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원어민들이 감탄할 때 beautiful 이라고 해요. 막 정말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eautiful 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막 아름다운 건 아닌데, 꽤 예쁘네. 이럴 때 pretty라고 하거든요. 꽤 예쁜, 이게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t's pretty cold라고 하면 되고, 그럼 밖이 이것도 말해야 되잖아요. 밖이, 오늘 밖이 이것도 말해야 되죠. 지금 꽤 추워까지 말했고, 밖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안이 영어로 뭐예요? 안쪽은 inside, 바깥은 뭐라고 해요? outside. 그리고 오늘은 toda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It's pretty cold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outside라고 해도 되는데 side를 그냥 생략해도 돼요. outside 해도 되고 side 그냥 빼고 out. 그래서 It's pretty cold out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날씨는 정말 말할 일이 많죠. 오늘 날씨가 어떻다라고 할 때 It's today 해도 되는데 it 대신에 the weather is 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날씨가 어떻다 it 대신에 the weather is 이것도 돼요. The weather is pretty cold out today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today를 뒤에 쓰지 않고 앞에 써도 돼요. Today is pretty cold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꽤 춥다. Today is pretty col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씨 얘기를 할 때 it 아니면 the weather is, today is 라고 하고 날씨만 쫙 말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다 날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래서 날씨에 관련된 단어 쭉 알려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정리해두면 정말 유용하고요. 일단 날씨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건 그냥 봄 날씨, 가을 날씨, 가장 무난한 시원한 날씨예요. 그래서 cool. 그리고 좀 따뜻하면 뭐라고 하죠? 따뜻한이 영어로 뭐예요? warm. 그런데 시원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했었던 위에 있는 cold 할 텐데 그 전에 살짝 쌀쌀한 것도 있잖아요. 시원한, 추운 사이에 쌀쌀한. 이게 이따가도 나오는 말이라서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또 chilly 아니면 nippy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쌀쌀한이에요. 약간 chill, 쌀쌀해. 그리고 nip, 이거 약간 이렇게 꼬집는 느낌인데 nip, 약간 이렇게 막 꼬집을 정도로 살이 애게 쌀쌀해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진짜 추운 건 cold, 더운 건 hot 이라고 하면 되죠. hot, warm, cool, chilly, nippy, cold. 그리고 진짜 추울 땐 cold보다 더 추울 땐 freezing이라고 해요. 얼 것 같이 추워. 그리고 핫보다 더 더울 땐 roasting이라고 해요. 구워질 것 같이 타는 듯이 더워. 그래서 여러분 이거면 뭐 언제든 날씨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It 쓰든, the weather 쓰든, today 쓰든 또 앞에 꽤라는 뜻의 pretty까지 붙여서 오늘 꽤 따뜻하다. Today is pretty warm.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 얼 것 같이 추워. It's freezing today. The weather is freezing today. 다 조합해서 말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보면 오늘 꽤 쌀쌀해. It's nippy today. It's pretty nippy today.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이 날씨 관련된 입영작은 정말 유용하니까 꼭 써보면 좋겠고 본인 것으로 꼭 만들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단어까지. 특히 roasting 이런 건 좀 재밌죠? 커피 구울 때 roasting이라고 하잖아요. 원두를 굽는다? 막 정말 몸이 구워지는 것처럼 더울 때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It's roasting today. The weather is roasting.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요즘 좀 하는 말이죠. 뭐 요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초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쌀쌀해서 긴팔 입어야 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쌀쌀해서를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쌀쌀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It's nippy today. It's chilly today. 이런 말 하면 되고요. 긴팔 입어야 돼. 이건 우리가 입어야 돼. We have to wear. 그리고 긴팔 이런 것만 딱 말하면 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특히 이거는 약간 초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여전히 좀 쌀쌀해서 아직 긴팔 입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여전이란 뜻의 still 이런 거 한번 넣어봤는데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이렇게 말을 해요. 긴팔을 영어로 long-sleeved shirt라고 해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 여기 이렇게 뚜껑 닫아주고 그리고 너무 뜨겁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하나 감싸죠. 그걸 sleeve라고 해요. 혹시 아셨어요? 이걸 coffee sleeve라고 해요. 왜냐면 sleeve 이게 소매란 뜻인데 이게 사람이 팔이 있고 이게 이렇게 소매가 감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피 컵이 있고 이 종이가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sleeved라고 D까지 붙이면 그런 소매가 달린 하고 뒤에 그 옷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소매가 달린 long sleeved 셔츠면 shirt. 그리고 실은 하나면 셔츠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T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긴팔이면 a long sleeved shirt. 근데 요거는 나도 입고 너도 입고 만약 아이한테 쓴다면 오늘 쌀쌀해서 엄마도 아니 뭐 아빠도 너도 긴팔 입어야 돼요 하면 두 개 있으니까 shirt라고 한 거예요. 그럼 반팔은 뭐라고 할까요? 짧은 팔은 뭐라고 할까요? 짧은 팔. 어렵지 않죠? 그냥 short sleeved shirts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 3번 말해보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입으로 꼭 말해봐야 돼요. 적어봐도 좋고 입으로도 꼭 말해보고 시작.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한 번 더. It's still nippy today. 그리고 아까 nip 이건 그 무슨 뜻이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nip 이게 한 입 이렇게 약간 무는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살이 조금 애는 느낌 그래서 쌀쌀한 거예요.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It's still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sleeved shirts.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제 4번째 가볼게요. 목도리 어디다 놓지? 여러분 이 말 요즘 하지 않았나요? 저는 목도리가 자꾸 사라져요. 제가 그 놓는 데가 있는데 이제 너무 추우니까 항상 목도리를 하고 출근을 해서 놓고 근데 그거를 옷걸이에 걸 때도 있고 아니면 뒤에 책장에 둘 때도 있고 그래서 목도리 어디 있지? 근데 집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아이 목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 어디다 뒀지? 이 말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일단 목도리가 영어로 뭘까요? 목도리. 여러분 목도리 하면은 muffler 이거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뭐 where is the muffler?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정답은 Where did I leave my scarf? 이거예요. 여기 scarf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스카프 하면 되게 얇은 거 생각나죠? 목도리보다는 우리는 그냥 스카프라고 더 많이 말하는 편이고 목도리는 muffler 이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가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일단 muffler 이건 차에 붙어있는 어떤 장치를 말해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도리를 약간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려서 Where is my muffler? 제 목도리 어딨죠? 했는데 이제 기사분이 내려서 이거요? 이게 당신 건가요? 차에 이제 muffler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가리키면서 뭐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온라인에 많이 떠도는데 muffle 이게 여기 R 빼고 요만큼 muffle 이게 감싸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도리도 될 것 같지만 어떤 소리가 크게 나는데 그걸 완전 감싸면 소리가 죽죠. 그런 느낌으로 써요. 그래서 소리를 죽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알람 시계가 막 너무 울리는데 이게 너무 시끄럽고 잘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끄러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불 안에 넣어버렸어요. 이불로 덮어버리면 소리가 줄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소리를 죽이다라는 동사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er를 붙이면 그런 도구를 말하거든요. computer 이것도 뒤에 er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 차량이 배기기관의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소음기는 소가 이제 소거하다라서 그 이제 소리를 죽여주는 그런 그 기관을 muffler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muffler 이걸 구글에 찾아보면 약간 차 밑에 동그란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는 muffler이라고 앞으로 하지 마시고 scarf라고 하면 되는데 목도리도 재질이 이제 여러 개 있고 진짜 얇은 스카프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건 재질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울로 된 스카프면 울로 된 목도리면 a wool scarf라고 하면 돼요. a wool scarf.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뜨개질한 목도리라면 a knit scarf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재질을 말하면 그 두꺼운 목도리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얇은 거다 하면은 a silk scarf. 그래서 뭐 wool scarf, knit scarf, silk scarf 이런 식으로 목도리는 이제 muffler 말고 scarf라고 하면 되고 여기 where did I leave 이것도 써보세요. 물론 어디 있지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where is 이거죠. Where is my scarf? 아니면 뭐 아이에게 너 스카프 목도리 어딨니? Where is your scarf? 이렇게 당연히 될 텐데 조금 다르게 Where did I leave? 이건 남기고 떠나다예요. 목도리를 거기 남겨놓고 내가 떠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놓다라는 뜻의 put도 돼요. Where did I put my scarf? 이것도 돼요. 그래서 leave 넣어서 우리 3번 말해볼게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두 번째 또 말해볼게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한 번 더. Where did I leave my scarf? 네. 그래서 우리 4번째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한 거 기억나요? 이거 다 여러분 영상 끝나도 다 기억나야 돼요. 이거 평생 기억 남게 하는 게 제 목표라서 새해가 밝았어. 영어로 뭐였어요? The new year has come. 온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오늘 밖이 꽤 추워. 뭐라고 하면 돼요? It's pretty cold out today. pretty 이게 예쁜도 되는데 꽤 라는 뜻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겠죠. 날씨가 쌀쌀해서 긴팔 입어야 해. It's nippy today, so we have to wear long sleeved shirt. long sleeved shirt 이거 기억해야겠죠. 목도리 어디다 뒀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did I leave my scarf? 그리고 목도리는 scarf 이렇게 미국권에서는 쓴다는 거 여러분 챙겨가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번째 조심해 넘어지겠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최근에 쓴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아이랑 이렇게 똑같이 그림처럼 걸어가다가 진짜 요즘 눈 오고 그게 이제 막 약간 빙판처럼 바뀌고 하면서 넘어질 뻔해서 써본 적 있고 한국말로 그리고 뭐 영어로도 맞아요. 영어도 엄마표 영어도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도 들려준 적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직원분이랑 점심 때 걸어가는데 이렇게 딱 약간 미끌 거리셔서 약간 이렇게 헛디디실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넘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 넘어지겠다.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조심해 하면 가장 많이 이제 가장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e careful 이걸 거예요. be careful. 그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be careful.
그런데 be careful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 다 쓸 수 있어요. careful, 이렇게 신경을 ful로 쓰는 그 상태를 유지해라이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을 때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옆에 약간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그때도 be careful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걸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이때 많이 쓰는 게 watch out 아니면 look out 이거예요. look out, watch out 이거를 정말 많이 써요.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be careful도 되지만 look out, watch out 이렇게 많이 쓰고 이게 정말 미드나 영화, 애니메이션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look, 봐라, out 이건 약간 out이 바깥이니까 그 주변까지 다 봐라 이렇게 딱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look 이거는 보다고 watch 좀 더 제대로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look보다는 watch라고 하죠. 감상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신경 써서 보는 것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watch out 그리고 다 주변을 봐라. 그래서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 넘어지겠다 이건데요. 만약 얼음 위에 지금 있는 상황이면 watch out on the ice 이것도 가능해요. 얼음 위에서 조심해 이것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앞쪽에 좀 빙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위해서 조심해. 너 조금 더 가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얼음을 위해서 그걸 조심해라 라는 뜻도 우리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watch out for the ice 이것도 돼요. 네, 제가 한국어 뜻을 안 넣었네요. 얼음 조심해 이렇게. 그런데 그냥 조심해 라고 할 때 watch out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넘어지겠다. 이건 영어로 이제 여러분 보면은 you might fall down 뭐 slippery 이런 단어도 쓰셨고 you might trip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you might 이거를 쓰실 수 있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might라는 이 조동사를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원어민이 아닌 경우, 비원어민들은. 이 might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쓰면 되냐면요. 약간 그 추측의 강도가 가장 약하게 말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너 무조건 넘어질 거야 라고 할 땐 you will trip 이렇게 will이라고 할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가정하는 굉장히 좀 약한 느낌으로 말할 때 you might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trip 이건 약간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사로 여행이란 뜻으로 쓰죠. 그런데 동사로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trip이 여행에도 쓰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실은 다 써서 가까운데 견학 갔다 오고 이런 것도 tri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로는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제대로 못 가고 좀 더 뭔가 헛디디면서 약간 이동하는 몸이 확 움직이는 이런 거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fall 이것도 돼요. 이거 완전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려다가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일어나고 좀 헛디디는 것 같은 넘어지는 건 trip이고 완전히 fall은 떨어지다 그런 느낌으로 바닥으로 가까워지는 거에 다 쓸 수 있고 제가 fall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올렸었는데 완전 이렇게 바닥으로 확 넘어지는 건 fall 그래서 진짜 콱 넘어질 것 같으면 you might fall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또 3번 말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언제든 쓸 수 있겠죠. 겨울에 특히 빙판 있을 때 말해볼게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한 번 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마지막으로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여러분 이거 계속 기억나야겠죠? 그 다음 6번.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관용적인 표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있고
좀 원어민들이 수거처럼 관용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서 특히 그렇게 수거처럼 쓰는 건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고 그건 또 약간 영어권 문화를 반영한 거라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어떤 수거 말고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든다면 이런 거 가능해요. 뭐 Are you in a bad mood? 왜냐하면 기분 말할 때 mood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분 좋아라고 할 땐 Are you in a good mood? 아니면 나 기분 좋아 I'm in a good mood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부터 이게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거기 때문에 뭐 since you wake up 말고 과거형으로 woke up 벌써 일어났으니까 Are you in a bad mood since you woke up? 일어난 이후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좀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원어민들 종종 쓰고 좀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미드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그리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미드에서 영화에서 봤을 때 아니 잘못된 쪽? 침대의 잘못된 쪽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심지어 누가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영어권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원어민들도 막 유래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뭐 아는 원어민들도 있고 또 이걸 좀 제대로 찾아보면 예전에 영어권에 막 로마 시대 막 이럴 때 오른쪽은 좀 좋은 쪽, 운이 좀 좋은 쪽, 왼쪽은 좀 안 좋은 쪽, 나쁜 쪽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면 눈을 딱 떴는데 오른쪽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다가 무의식 중에 발을 밖으로 밟으면서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침대 밖으로 발을 뻗으면서. 그게 오른쪽이면 오늘 하루는 괜찮겠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서 일어나거나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면 오늘 일진이 안 좋겠다.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뜻이야. Did you wake up? 일어났어? On the wrong side. wrong side니까 right side 올바른 쪽이랑 반대말이겠죠? right가 이제 오른쪽 올바른 쪽. 그리고 안 좋은 쪽 wrong side 이거 이제 왼쪽을 말하고 of the bed 그 침대의 라고 하는 거죠. of는 연결해 주는 거고 of를 기점으로 이제 뒷부분이 더 큰 거 전체 앞부분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대의 안 좋은 쪽 위에서 일어났어? 이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뜻이에요. 좀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이가 아침부터 막 이렇게 짜증내고 토라져 있고 저희 아이는 아침에 되게 잘 걸었는데 그럴 때 딱 쓸 수 있어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살짝 이렇게 비꼬는 듯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침부터 일진 안 좋은 일 있었어?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난 표현이고 영어권 수건데 우리 3번 말해볼게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한 번 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한 번 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 할 일이 진짜 많아.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날. 오늘 같은 날이에요. 저한테는. 오늘 이제 라방이 있으니까 이거 라방한다는 공지를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저희가 회의에서는 거의 12월 말에 정했는데 이제 오늘 라방 있어 라방 1월 18일 날 라방 있어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날 정말 중요한 날이지 딱 이렇게 계속 그 준비를 해왔어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중요한 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외국인 동료한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당연히 아이한테 뭐 중요한 날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다 되고 심지어 여행 가는 날도 쓸 수 있고요. 할 일이 진짜 많은 날, 신경 쓸 게 많은 날
그리고 또 뭐 이사 가는 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중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important. T 살릴 수도 있고 발음할 때 T 안 살릴 수도 있고 important 아니면 important. 뭐 이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원어민들이 중요한 날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말을 해요. Today is a big day. 아까 우리 날씨 말할 때 It's pretty cold out today 라고도 할 수 있었고 today를 주어로 잡아서 Today is pretty cold 이것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Today is a big day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It is a big day today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왜 big day라고 할까요? 그럼 large day 이건 안 될까요? Today is a large day. 반대로 별로 안 중요한 날이면 Today is a small day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고 일단 large 이것도 큰 걸 말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정말 큰 것만 말해요. 모양이 큰 거. 그래서 크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까지 말하고 싶을 때 big을 써요. big 이건 중요한 그만큼 이제 크다는 게 신경 쓸 게 그만큼 많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large day는 안 되지만 big day 쓰고 또 뭐 반대로 small day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a big day 큰 날 뭐예요?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 에스텔 잉글리시 라방하는 날, 오늘 같은 날. Today is a big day. 제가 딱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오늘. 그리고 우리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 제가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 라방 준비하고 저희 PD님이 이거 다 세팅해 주시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We have 많은 것들, a lot, 해야 할, to do. 그리고 물론 이때 we have a lot of things to do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A lot of things 뭐 이런 것도 되지만 그냥 생략하고 we have a lot 우리 많이 갖고 있어요. to do 우리 to-do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3번 말해 볼게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한 번 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마지막으로 한 번 더. Today is a big day. We have a lot to do. 이런 문장 여러분 꼭 챙겨가시고 8번째, 입을 덮어줄게 잘 자. 제가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이제 라방 끝나고 그냥 조금 있으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잠에 관련된 그런 문장으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사이에. 입을 덮어줄게가 영어로 뭐예요? 라는 질문을 특히 저희 수강생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아이가 엄마 입을 덮어주세요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아이가 아예 물어봐서 아이한테 말해줘야겠는데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근 쉬울 것 같으면서 좀 잘 안 떠오르죠. 그리고 덮다가 영어로 뭐죠? 덮다라고 하면 이불부터 맞아요. 이불부터 모르겠죠. 이불을 영어로 뭐라고 할지. 그리고 또 덮다 하면 여러분 cover 이거 떠오르지 않나요? cover. 그리고 이불이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blanket이라고 해요. 우리는 blanket 하면 담요만 좀 떠오르지 않나요? 담요를 팔 때 그 상품 이름을 blanket 이렇게 많이 써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릎 담요 같은 걸 blanket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침대에서 덮는 어떤 이불이든 다 blank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기내에서 이렇게 그 담요 달라고 할 때 Can I get a blanket? 이라고 하니까 딱 그만한 담요만 가능한가 싶을 수 있는데 아니고 이런 우리가 침대에서 덮는 그런 크고 두툼한 이불 blank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불 영어로 뭔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불은 영어로 blanket, 덮다는 cover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불 덮어줄게에서는 막상 이 두 단어를 다 안 써요. 놀랍죠?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쓰는 말인데 cover도 안 쓰고 blanket도 안 써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다 적어주실 때 cover, blanket 다 두 단어 중 하나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쓰고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말은 정답은 바로 놀랍게도 이런 단어가 있어요. talk. 되게 talk 이 단어 들으면 입을 덮어줄게랑 별로 되게 연관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이지 않나요? Let me talk you in 이렇게 써요. Let me talk you in. talk 이 단어는 밀어넣다 라는 뜻이 있어서 왜 웃옷을 아니면 위에 셔츠를 입었을 때 바지에 이렇게 껴넣잖아요. 그런 게 talk예요. 여러분 혹시 알았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uck your shirt. 너 셔츠 바지에 넣어. 그리고 바지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뭐 into your pants 이렇게 써요. 이렇게 뭔가 밀어넣고 약간 쑤셔넣는 거를 tuck이라고 하는데 포근히 이렇게 감싸주고 덮는 것도 tuck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tuck 할 땐 너를 만약에 I 입을 덮어준다면 너를 이 안으로 넣어서 포근히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에 in까지 써야 돼요. Let me 너무 재밌는데요. 이불을 턱까지 올리니까 tuck in. 최고예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리스트 이거 꼭 써야겠어요. 여러분 이불을 턱까지 올리니까 tuck in. 그래서 let me 이건 내가 해줄게. tuck you in. 너를 덮어줄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불 덮어주세요 라고 할 땐 can you tuck me in 이렇게 써요. 좀 재밌죠? Can you 할 수 있어요? tuck me in. 나를 포근히 감싸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cover, blanket 이거 전혀 못 쓰나?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뭐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이런 표현 쓴다면 그건 그냥 덮어줄게 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도 쓸 수 있고 꼭 이렇게 밤에 잘 때 덮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너를 숨겨야겠다. 너 이불 안에 좀 들어가 있어. Let me cover you with a blanket.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아무 상황에나 다 써요. 아니면 뭐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cover you with a blanket.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침대에서 딱 이불을 포근히 덮고 왜냐면 이불 안 덮으면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자라고 할 땐 tuck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잘 자라고 할 땐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게 good night 이거죠. 그런데 조금 바꿔서 have a good night 이것도 돼요. have a good night 마치 have a good day처럼 have a good night 이렇게 쓸 수 있고 have a good night's sleep 이것도 가능해요. 좋은 밤의 잠을 가져라. have a good night's sleep 이것도 잘 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라방 끝나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할 때 have a good night's slee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have a good night's sleep. 그러면 우리 3번 같이 말해볼게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제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Let me tuck you in. 2번 더 말해볼게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한 번 더. Let me tuck you in. have a good night's sleep. 네, 이렇게 해서 8번째까지 다 해봤고 여러분 이제 기억 다 잘 하겠죠? 뭐 조심해 넘어지겠다는 뭐였어요? Watch out for the ice, you might trip.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다른 쪽, 잘못된 쪽으로 일어났어?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중요한 날이야. 뭐라고 하면 돼요? Today's a big day. 입을 덮어줄게. 뭐라고 하면 돼요? Let me tuck you in. 여러분 8개 다 기억 남을 것 같죠? 라방 끝나고도 다 기억에 남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입 밖으로 싹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이병작. 그래서 이병작 특강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문장을 영어로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같이 입으로 영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집에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차키 좀 찾아줄래? TV 리모컨 어디 갔어? 장 봤어? 왜 아직 안 자?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제가 이렇게 집에서 매일매일 쓰는 일상 영어 대화 8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매일 말하는 이 문장,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바꿔보는 게 영어 말하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나올 문장들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대화는 내 찾기 찾는 거 도와줄래? 현관문 옆에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할지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영작할 때 중요한 게 한국어 문장의 마지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와줄래? 이기 때문에 Can you help me?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Can you help me? 그리고 찾는 거 도와줄래? 이기 때문에 뒤에 find만 붙이면 돼요. Can you help me find? 내가 찾도록 너가 도와주는 건데 뭘 찾도록 도와줘요? My car key. 내 차 키를 찾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그리고 대답으로 현관문 옆에 있을 거야 이거 말해볼게요. 일단 현관문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차 키가 현관문 옆에 있을 거야죠. 그래서 주어가 차 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어를 그냥 is로 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현관문이 중요하죠. 현관문은 영어로 the front door 이라고 해요. 우리 집에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현관문이라서 너를 꼭 붙여야 하고요. 현관문 옆에니까 next to.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아요? It should be next to the front door 이라고 하면 should 이거 뜻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 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하는데 어디 딴 데 둔 적이 없어. 거기 있어야 하는데 거기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t should be next to the front door.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고 저랑 같이 말해볼게요. 너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찾는 거? 이런 느낌으로 말해야 되죠.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현관문 옆에 있을 거야. 말해보세요. It should be next to the front door. 여러분 잘 나왔나요? 같이 말해볼게요. It should be next to the front door. 두 번째 대화는 TV 리모컨 못 찾겠어. 창틀에서 본 것 같은데. TV 리모컨은 진짜 항상 잘 없어지죠. 이렇게 무언가 찾을 때 아까는 Can you help me find?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못 찾겠어 이렇게 더 쉽게 말해볼게요. I can't find 라고 하면 되겠죠. I can't find. 그리고 여러분 리모컨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원래는 remote control 이라고 해요. remote 이게 원격의 란 뜻이고 control 이게 제어하는, 조절하는 장치란 뜻인데요. 우리는 여기 control, 여기에 con만 떼서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체를 다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remote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그 TV 리모컨이라서 the TV remote, I can't find the TV remot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can't처럼 부정하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 강세를 주세요. I can't find the TV remote. 창틀에서 본 것 같아 이것도 말해볼까요? 여러분 뭐뭐 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 I think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처럼 말을 하는 거겠죠? 그거 본 것 같아 이기 때문에 I think I saw it. C의 과거형 saw로 말을 하면 되고 remote 같은 경우는 is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창틀을 windowsill이라고 해요. 그 창틀 위에서 본 거이기 때문에 on the windowsill. I think I saw it on the windowsill.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TV 리모컨 못 찾겠어. 뭐라고 말하죠? I can't find the TV remote. 같이 말해볼게요. I can't find the TV remote. 창틀에서 본 것 같아. 말해보세요. 뭐뭐 한 것 같아는 뭐라고 시작하면 되죠? I think I saw it on the windowsill.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saw it on the windowsill. 세 번째 대화는 장 봤어?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칩 못 찾겠더라고. 장 봤어?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과거로 물어보기 때문에 did you로 시작하면 되고요. 장이란 이 단어가 시장에서 온 건데 시장에서 우리가 식료품이나 잡화를 사죠. 이거를 영어로는 grocery. 그리고 여러 개의 식료품이나 잡화를 사기 때문에 보통 복수형으로 groceries라고 말을 하고요. 장을 본 건 그런 것을 얻은 거, 산 거이기 때문에 동사 get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그 식료품들, 샀냐란 뜻으로 너도 붙여요. Did you get the groceries? 응, 이렇게 대답을 할 때 yes라고 해도 되지만 Did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응, 했어 란 뜻으로 I did. 그래서 Do you? 라고 물어볼 땐 I do.
Can you? 라고 물어볼 땐 I can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칩 못 찾았어 라고 할 땐 그런데에 해당되는 but. 못 찾았어는 I couldn't find. 이때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 돼요. can이 아니라 couldn't. I couldn't find. 감자칩 같은 거 모두 chips라고 해요. 여러 개 먹잖아요. S 꼭 붙여야 되고요. chips.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감자칩이라서 the chips 뒤에 you like라는 문장을 붙여서 또 chips를 꾸며줄 수 있고요. I did라고 답을 한 다음에 but I couldn't find the chips you lik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couldn't find the chips you like.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말해보세요. 장 봤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그 식료품들을 얻었냐처럼 말을 하죠. Did you get the groceries? 말해볼게요. Did you get the groceries? 응, 그런데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감자칩 못 찾겠더라고. 응이라고 대답할 때 뭐라고 하죠? 그리고 또 뒷문장도 말해볼까요? 네, 잘 나왔나요? 같이 말해볼게요. I did, but I couldn't find the chips you like. 한 번 더. I did, but I couldn't find the chips you like. 네 번째 대화는 오늘 저녁은 뭐야? 김치찌개 끓이려고. 오늘 저녁은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죠. 이때 그냥 What is dinner? 이렇게 말할까요? 중간에 for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점심으로 뭐 먹을래? 저녁으로 뭐 먹을래? 이런 말을 할 때도 What do you want for lunch?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런 식으로 for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What's for dinner? 이렇게 for를 붙여야 돼요. What is 무엇이냐? For dinner, 저녁을 위한 것이 그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김치찌개 끓이려고 이것도 말해볼게요. 나 뭐뭐 하려고 이때는 I'm going to를 이용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딱 결심한 느낌은 보통 I will 이걸로 말을 하는데 그 전부터 생각을 해놔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뭐 하려고 이런 느낌은 I'm going to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다처럼 한국어는 요리마다 좀 다양한 동사들을 써요. 뭐 끓이다, 부치다, 튀기다.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make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I'm going to make some Korean kimchi stew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그 약간의 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some을 붙이고 찌개는 stew, 국은 soup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식 김치찌개니까 Korean kimchi stew 아니면 고유명사니까 그냥 김치찌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요. I'm going to make some Korean kimchi stew.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오늘 저녁은 뭐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냥 What is dinner?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답은 What's for dinner? 말해보세요. What's for dinner? 김치찌개 끓이려고 뭐라고 말하죠?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는 중이죠. I'm going to. 내가 상황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다 라고 말을 하면 I'm going to make some Korean kimchi stew. 같이 말해볼게요. I'm going to make some Korean kimchi stew. 다섯 번째 영어 대화는 I한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너 집안일 다 했어? 아직이요. 저녁 먹고 다 할게요. 일단 다 했어? 부터 문장 시작해야겠죠? 끝냈냐? 라는 뜻이기 때문에 Did you finish? Did you finish?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집안일을 영어로 chores라고 해요. 이거는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내 방 치우기, 내 방 쓰레기통 비우기, 내 옷 빨래하기 이런 내가 해야 할 집안일들을 my chores라고 하고요. 네 집안일이기 때문에 your chores. 그리고 맨 마지막에 yet 이걸 붙이면 아직이야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yet 이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맨 마지막에 붙는데요. 이게 긍정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다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Did you finish your chores yet? 이건 너 집안일 다 끝냈어? 아직이야? 결국은 아직도 안 끝냈어? 이런 뜻인 거죠. 아직 안 했어요 라고 할 땐 not yet. 저녁 먹고 마저 할게요 라고 할 땐 마저 끝내겠다란 뜻이죠. 그래서 I'll finish. 이때 I will 이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일상 대화에서는 줄여서 많이 써요. 그래서 I'll finish.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집안일들이기 때문에 them. I'll finish them. 저녁 먹고 나서이기 때문에 after dinner. 우리 바로 앞에 What's for dinner? 이라고 할 때 dinner 앞에 어떤 관사도 없었죠? 그냥 바로 말해야 돼요. After dinner. Not yet. I'll finish them after dinner.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네 집안일 다 했어? 뭐라고 말하죠?
맨 마지막에 부사를 붙여서 말할 수 있죠. 네, 잘 나왔나요? Did you finish your chores yet? 말해보세요. Did you finish your chores yet? 아직이요. 저녁 먹고 마저 할게요. 말해볼까요? Not yet. I'll finish them after dinner. 같이 말해볼게요. Not yet. I'll finish them after dinner. 여섯 번째는 왜 아직도 안 자? 아직 자고 싶지 않아. 이 대화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왜 아직도 안 자? 라고 할 때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바로 전 대화에서도 아직이야? 처럼 어떤 부사를 문장 맨 뒤에 말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 뒤에 yet 말할 거고요. 왜 안 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왜 아직도 뭐뭐 하지 않은 상태냐?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Why aren't you? 이렇게 시작을 해요. Why aren't you? 사람이 자면 침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자고 소파에 있어요. 그래서 왜 침대에 있지 않아? 란 뜻으로 Why aren't you in bed? 이때 in bed라고 해야 돼요. on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침대는 내가 몸이 그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매트리스 안으로 몸이 푹 꺼지고 또 이불 안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in bed라고 해야 되고요. 마지막 yet까지 붙이면 Why aren't you in bed yet? 아직 자고 싶지 않아 이거 말해볼게요. 여러분 자다가 영어로 뭐죠? sleep 이거죠. 자러 가고 싶지 않다이기 때문에 go to sleep을 이용해서 I don't want to go to sleep. I don't want to go to sleep.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이란 뜻으로 yet을 붙일 수 있어요. 아직 자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go to sleep yet. 여러분 또 이 문장 말해보세요. 왜 아직도 안 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침대 위에서 잔다고 해서 on을 쓰지 않았죠. Why aren't you in bed yet? 말해볼게요. Why aren't you in bed yet? 아직 자고 싶지 않아. 이때 그냥 자다가 아니라 자러 가다. 가다라는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갔죠? I don't wanna go to sleep yet. 같이 말해볼게요. I don't wanna go to sleep yet. 일곱 번째 대화는 이번 주말 밤에 영화 보자. 알았어, 맥주 좀 살게. 여러분, 이번 주말 밤에 영화 보자. 이거 어떻게 영작할까요? 이 문장을 Let's watch a movie this weekend.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살짝 바꿔서 말해볼게요. Let's have a movie night.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movie night. 영화를 보는 밤인 거예요. 밤에 영화 보는 시간을 갖자란 뜻으로 Let's have a movie nigh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갖자고 하는 거죠. 좋아, 맥주 좀 살게 라고 할 때 Okay, I'll buy some beer. 우리 아까 I will 보다는 줄여서 I'll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죠. I'll buy some beer. 맥주 좀 살게. 그 조금 사겠다. 이게 바로 some이에요. I'll buy some beer. 여러분 이제 안 보고 말해보세요. 이번 주말 밤에 영화 보자. 제가 좀 새로운 표현을 알려드렸죠? Let's have a movie night this weekend. 영화의 밤을 갖자란 뜻으로 a movie night 이런 표현 있었죠? 같이 말해볼게요. Let's have a movie night this weekend. 알았어, 맥주 좀 살게. 말해볼까요? Okay, I'll buy some beer. 이건 어렵지 않았죠? 같이 말해볼게요. Okay, I'll buy some beer. 여덟 번째, 마지막 대화인데요. 아침 좀 먹을래? 아니, 괜찮아. 나 늦었어. 아침 좀 먹을래? 이 문장은 진짜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Do you want some breakfast? 이렇게 말하는 게 풀문장인데 우리 아침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do you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want some breakfas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ant some breakfast? 물 좀 마실래? 라고 간단하게 말할 때 want some water? 맥주 마실래? 이것도 간단하게 want some beer? 그런데 이거는 가족이나 친한 사이끼리만 쓰는 거예요. 만약 손님이 오셨다면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beer?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괜찮아 라고 말을 할 땐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 thank you 이렇게 thank you 꼭 붙여야 하고요. 나 늦었어 까지 붙여 말하면 I'm late. No, thank you, I'm late.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침 좀 먹을래?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버전이 있었죠. 이건 가족끼리 쓰는 거죠. Want some breakfast? 같이 말해볼게요. Want some breakfast? 아니 괜찮아, 나 늦었어. 이렇게 상대의 호의를 거절할 때 뭐라고 하면 되죠? No, thank you, I'm late. 같이 말해볼게요. No, thank you, I'm late.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을 말하고 나면 할 말이 뚝 떨어지진 않나요?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영어 대화 8개를 입으로 영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어디 가봤어요? 관광지 뭐뭐 봤어요? 어떤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오늘 이 8개의 대화를 입으로 영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느끼게 될 거고요. 오늘 대화는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이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에서 만난 외국인이든 모두 쓸 수 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부산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네요. 제가 해외여행 중에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이 정도 얘기하다가 거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국 와본 적 있냐? 아니면 그 나라에 어느 지역 가본 적 있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본 적 있냐라고 말할 땐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 있다 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have you 라고 말을 시작해야 돼요. have의 뜻이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쭉 살면서 그런 경험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ever 이걸 붙이고요. 그 다음 그 지역에 있어 본 적 있냐라고 하기 때문에 been을 붙여요.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있다 또 가능하기 때문에 have 다음에 이제 PP형으로 been을 쓰는데요. 그 다음 그 지역을 말할 땐 그쪽으로 가본 적 있냐이기 때문에 to를 붙이면 to Busan.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한국 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국 가본 적 있어요 보다는. 근데 왠지 와본 적이 come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장소에 있어 본 적 있냐가 비동사로 모두 되기 때문에 Have you ever been to Korea? 라고 하면 한국 와본 적 있어요 이거겠죠. 대답도 볼게요. 여기 물어볼 때 Have you?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대답도 No, I haven't 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네요. 처럼 말을 할 땐 But I would like to go someday. I want to go 라고 하면 가길 원해요 이건데 좀 더 부드럽게 가보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할 땐 I would like to go. 그 다음에 언젠가라고 할 때 someday. 이번엔 문장 보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Busan? No, I haven't. But I would like to go someday. 두 번째 대화는 한국에서 어디 가봤어요? 이렇게 말할 건데요. 우리 아까 가본 적 있냐라고 물어볼 때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했죠. 여기에 쭉에 해당되는 ever 빼고 Have you been? 이거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봤냐이기 때문에 맨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Where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here have you been? 그리고 아까는 어느 쪽에 가본 적 있냐라고 하면서 to를 붙였죠. 그런데 어느 지역 안에서 그 안에 어디 다른 데를 가본 적 있냐라고 말을 할 땐 in을 붙여요. 그래서 보통은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Have you been to Korea? 한국 와봤어?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장을 말해요. 와봤다고 하면 한국 안에서 어디 가봤어? 처럼 말을 하는 거죠. Where have you been in Korea? 저 인천 갔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I went to 인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부산 가본 경험 있어요? 라고 have you? 라고 물어봐서 그냥 네, 아니요 라고 할 땐 네, 그런 경험 있어요. I have. 아니요, 그런 경험 없어요. 라고 할 때 No, I haven't 라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갔었어요? 라고 할 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한 번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을 해요. I went to 그 다음에 어디 갔었는지 말을 하는 거죠. 저랑 같이 이제 말해볼게요. Where have you been in Korea? 대답도 해볼게요. I went to 인천.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관광지 뭐뭐 봤어요? 저 남산타워랑 절 몇 군데 갔었어요. 일단 관광지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site, site. 원래 tourist site 여기서 온 거예요. 이 site 자체가 어떤 위치나 장소, 현장, 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도 쓸 수 있고
여러 군데 갔을 수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s 붙이고요. 그 다음 무슨 관광지를 봤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무엇, 어떤 의문사를 쓰면 되겠어요? what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관광지들이기 때문에 what are 그 관광지들, the sites. 이렇게 what are the sites라고 하면 무슨 관광지들인가요? 처럼 물어보는 건데 당신이 본 그 몇몇의 관광지들이 뭐냐이기 때문에 some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당신이 본 그 관광지가 뭡니까? 처럼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some the sites 이렇게 못 써요. 영어는 some이랑 더 같이 못 쓰고 중간에 of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what are some of the sites?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까지 본 적 있는 처럼 말을 해서 뒤에 you have seen 이라고 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무엇인가요? Some of the sites 그 몇몇의 관광지들 you have seen 당신이 본. 그리고 대답은 아까랑 똑같이 저 어디 갔었어요 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I went to. 그리고 남산타워는 예전에 남산타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바꿔서 Seoul Tower 이렇게 고유명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말해도 되는데 tower 이런 타워 같은 경우는 실은 전 세계에 너무 많죠. 그래서 너를 붙여서 그 남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타워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더를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절을 갔다란 뜻으로 and some Buddhist temples 이렇게 마지막 여러 군데 갔으니까 s까지 붙여서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천천히 말해볼게요. What are some of the sites you have seen? I went to the Seoul Tower and some Buddhist temples. 네 번째, 입으로 영작해볼 대화는 어떤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전이랑 보쌈 먹어봤어요. 우리 먼저 어떤 한국 음식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이라고 할 때 어떤 의문사가 떠오르나요? which 이걸로 말을 해요. 카테고리 내에서 이 중에 어떤 거 먹었어? 라고 말할 때 딱 어울리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라는 그 딱 카테고리가 있죠. Which Korean food?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어떤 한국 음식 먹어봤냐? 라고 할 때 처음으로 시도해본 걸 tr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도 처음 먹어본 거는 try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게 되다. 그런 상황이 생겼다란 뜻으로 get to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Which Korean food did you get to try? get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다 이기 때문에 get to라고 하면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한국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생기게 됐겠죠. Which Korean food did you get to t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저 전이랑 보쌈 먹어봤어요 라고 할 땐 내가 시도해본 거라서 그냥 쉽게 I tried 다음에 음식 이름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전이랑 보쌈을 먹었다란 뜻으로 some 전 and 보쌈처럼 말할 수 있고 이 영어에서는 some 같은 거 붙이는 거 좋아해요. 그냥 I try 전보다는 I try some 전 and 보쌈처럼 말을 하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Which Korean food did you get to try? I tried some 전 and 보쌈. 다섯 번째 영어 대화는 전주 여행은 어땠어요? 진짜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요.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자기 전주 가봤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거기 전주 여행은 어땠어요? 처럼 물어볼 수 있겠죠. 어땠냐고 물어볼 땐 how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로 how was 너의 여행, your trip, 전주로의 to 전주 이렇게 how was your trip to 전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진짜 좋았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good, it was g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I loved it.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람한테 주로 쓰죠. 그런데 영어는 모든 거에 다 쓸 수 있어요. 정말 좋았을 때 I loved it. 그리고 과거에 그 여행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loved, d를 꼭 붙여서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정말 좋았으니까 또 가길 원한다 란 뜻으로 I want to, 방문하고 싶다 란 뜻으로 visit it, 여기에 it이 전주예요.
visit it again soon. I loved it. I want to visit it again soon. 여기 again 같은 경우는 발음 종류가 두 개예요. again도 되고 again도 되고 그래서 저도 아까 두 개 다 했었거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발음하면 되고요. 같이 말해볼게요. How was your trip to Jeonju? I loved it. I want to visit it again soon. 여섯 번째, 정말 유용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는 hello를 뭐라고 말해요? 이건 우리가 외국인 친구에게 들을 수도 있고 우리도 또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대답으론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라고 알려줄 텐데 서로의 언어에 이렇게 궁금할 일이 많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말해요죠? 그래서 영어로는 how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하다 이기 때문에 say 이거를 이용을 해요. How do you say? 말하다에 talk도 있고 speak, tell 이런 것도 있지만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다가 say 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이용해요. 그 다음에 hello를 어떻게 말해요? 이기 때문에 hello. 그 다음에 한국어 안에서는처럼 말을 해요. 어떤 언어를 말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거든요. in Korean. 그래서 how do you say hello in Korean? 처럼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이거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라고 할 땐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가 뭐 영국 악센트예요? 호주 악센트예요? 그럴 땐 이 단어는 당신이 하는 그 악센트로는 뭐라고 말해요? How do you say this in your accent? 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제 미국인 친구들 중에는 스페인어 하는 경우도 많은데 How do you say thank you in Spanish?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라고 말할 땐 It is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It is를 붙임으로써 그냥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How do you say hello in Korean? It is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그 다음 문장은 외국인 친구들한테 그동안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인스타그램 계정 있어?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런 거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뭐 있어요? 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do you have?로 쉽게 시작하면 되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an Instagram account 계정이 영어로 account 이거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an Instagram account? 그리고 follow 한다라고 할 때 let me follow you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Let me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Follow you 당신을 follow 하게. 계정이 있다면 yes of course 네 있죠 라고 한 다음에 제 거는 뭐예요? 라고 할 때 제 것 영어로 mine이라고 하면 되죠. Mine is Estelle English 이렇게 보통 아이디를 말을 하고 당신 거는요? 라고 할 때 what's yours? 라고 하면서 바로 즉석에서 핸드폰 보면서 주고받죠.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 Instagram account? Let me follow you. Yes, of course. Mine is Estelle English. What's yours? 처럼 말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헤어질 때 쓰는 건데요. 얘기 나눠서 반가웠어요. 네,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얘기 나눠서 반가웠어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반가웠다. 이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It was nice.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It is nice to meet you 라고 하죠. 그런데 반갑다라고 할 때는 It is nice지만 반가웠다라고 할 땐 It was nice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당신이랑 얘기 나눠서 라고 할 땐 talking with you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처럼 to를 썼죠. 그런데 헤어질 때는 우리가 이미 생생하게 대화를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ing로 talking 그리고 당신과 함께 with you. It was nice talking with you. 이렇게 말을 해요. 연락하고 지내요. 이것도 말해볼까요?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뭐뭐 하자. Let's.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Keep in touch. 계속 접촉한 상태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같이 말해볼게요. It was nice talking with you. Let's keep in touch. 한 번 더. Let's keep in touch.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목표를 같이 한번 영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영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새해 목표로 정말 많이 말하는 세 문장 같이 영작해 볼 거고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정도는 충분히 쉽게 영작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영작을 하기 앞서서 먼저 새해 목표를 영어로 뭐라고 할지 배워볼까요? 왠지 New Year's Goals라고 할 것 같지만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은 New Year's Resolutions, 새해의 계획들이란 뜻으로 S도 붙여주세요. 이 단어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들어본 적 있더라도 좀 입에 안 붙을 텐데 제가 오늘 완전히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solve라는 단어 알죠? 문제를 해결하다란 뜻인데 이 앞에 다시라는 뜻의 re를 붙이면 resolve,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거듭 해결하다란 뜻이 있고 힘든 일이 자꾸 생겨도 계속 다시 해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resolution인데요. 이 단어의 강세가 르에 있고 여기 있는 o는 너무 강하게 발음할 필요가 없어요. resolution, resolution 이럴 필요 없고 그냥 resolution. 그래서 새해 목표는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영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난 항상 같은 새해 목표를 세워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여기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이거는 나중에 말할 거고요. 먼저 난 항상 같은 새해 목표를 세워 이걸 말할 건데 영어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시작을 해야 하고 주어는 I 그리고 세운다라고 할 때 그냥 만들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 make 그런데 나는 항상 만든다라고 할 때 이런 always 같은 부사는 동사 바로 앞에 말을 해요. 그래야지 나는 항상 만들어 이렇게 바로 그 동사를 꾸며주듯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새해 목표라고 할 텐데 그 똑같은 목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그 같은 목표들 the same resolutions 여기 좀 기니까 New Year's 이건 뺄게요.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여기까지 말을 했다면 colon 우리 땡땡이라고 하죠. 그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콜론이라고 하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새로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이거를 붙여볼 건데요. 운동 많이 하기는 뭐라고 할까요? 운동하다가 영어로 뭐죠? exercise. 그래서 exercise more.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기. 보내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and live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라고 할 때 exercise more 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해 목표는 전보다 더 많이 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더 건강하게 란 뜻으로 비교급을 써서 healthier 이라고 말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는데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exercise more and live healthier. 여러분의 새해 목표를 만들 때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하고 콜론 찍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기라면은 study English, 저축하기라면 save money 이렇게 동사로 바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콜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대문자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올해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다짐했어. 이 문장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일단 올해는 이라고 할 때 this year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어로 시작해야겠죠? 내가 다짐한 거니까 I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꿀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동사를 이 주어 다음에 바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다짐했어를 말해볼 건데 영어로는 I promise to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promise 단어는 원래 약속하다란 뜻이죠.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promise로 말할 수 있고 한국어는 다짐해라고 이제 현재로 말하진 않죠. 다짐했어 과거로 말하지만 영어는 그냥 내 자신에게 계속 약속한다란 뜻으로 현재형으로 promise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로 다짐을 했는지 미래의 느낌에 to를 붙이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건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spend more time.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studying English. 그냥 study라고 하면 공부하다인데 studying이라고 하면 공부하면서 이렇게 ing 진행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쓸 거다라는 뜻으로
spend more time 다음에 ing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This year,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studying English.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 문장 구조 많이 써보세요.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그 다음에 ing로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걸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더 할 거다 그러면 working 이렇게 ing로 꼭 말해야 돼요. 나는 이제 많이 걸으려고 해요. 운동 삼아. 그러면 walking. 그리고 뒤에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 가족, 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일단 주어는 계속 내 목표니까 I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하고 싶어. 이거는 원한다는 뜻으로 I want to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썼죠? spend more time.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보낸다는 뜻으로 with로 말을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ing 이용해봤는데 이번에는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and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뒤에 s도 붙여야 하고요. 그래서 문장이 완성됐는데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friends.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구조에서는 I want to 다음에 with를 넣어서 내가 올해에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아들과 뭘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영작해본 세 문장 복습하고 마칠 건데 난 항상 같은 목표를 세워 라고 하면서 I always make the same resolutions.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거 붙여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대로 내 다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요. I promise to spend more time. 그 다음에 ing 붙이면 내가 뭐뭐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짐했다처럼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I want to.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하고 마지막에 with로 연결해서 올 한 해를 누구와 함께 특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이 세 가지 문장 구조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바꿔서 영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도 꼭 달아보세요. 네, 여러분 1시간 넘게 입영작 훈련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배운 부분을 넘어 발음, 여행 영어, 프리토킹, 리스닝까지 영어를 잘하기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친절한 코칭과 함께 배우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